자, 철학 산책입니다. 거의 한 4달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철학 산책은요, 제가 직접 철학서를 번역을 하고, 옛날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직접 번역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해설을 하고, 그런 방송인데, 예, 정희씨 안녕하세요. 워낙 오래돼서 기억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그동안 바빴습니다. 정신적으로 좀 우울하기도 하고 8월 달에 내가 상이 2번 있었었는데 이제 우리 집안에 그 뒤로 그냥 내가 공부하는 그런 걸 전부 다 놨거든. 이제 지난주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유효편 번역하는 거를 전부 다 끝내고 한 주 만에 이제 이번 주에 유효편을 하고 이제 뭐 다음에 또 왕제 편을 다 번역을 하면 다시 또 거기서 이어서 하고 뭐 그럴 겁니다. 자, 원래는 순자 사진을 내가 하나 올려놓고 했었었는데 이번 방송부터는 좀 바꾸죠. 자, 제 티스토리 블로그가 있어요. 티스토리 블로그가 어디서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제 채널 들어오면 여기 오른쪽 위에 달마시안의 역사 철학 이야기라는 블로그가 있어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여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니면 그냥 유튜브 창에다가요, 달마시안의 역사 철학 이야기 이렇게 그냥 검색만 하셔도 이렇게 검색창에 아마 뜰 겁니다. 아마 뜰 거예요. 예, 들어오시면은 그 카테고리로 분류가 돼 있어가지고 여기서 원하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이 방송이 아니더라도 다른 글을 혹시 보시고 싶은 게 있으면은 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역사 쪽으로는 방송을 따로 하지 않고 글만 많이 써놓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마도 재밌게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순자 유효 편입니다. 순자 유효. 번역 자체를 제가 강의하진 않을 겁니다. 저는 번역의 전문가도 아닐 뿐더러 그리고 그런 목적의 방송이 아닙니다. 철학은 번역이 아니에요. 번역을 잘하면 철학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긴 하지만 근데 번역 자체가 철학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번역은 그냥 제가 했고요. 국내에 돌아다니는 순자 번역판들이 많이 있는데 많이 있지 않죠. 몇 개 있어요. 한 2-3개 정도 있는데 별로 다 질이 좋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별로더라고요. 내가 직접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불구편부터 그랬나? 자, 읽어보죠. 좀 깁니다. 좀 길어서 오늘 다 못할 수도 있어요. 블로그의 철학글을 보실 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파란색 요게 뭐냐면 주석입니다. 주석. 요거를 건너뛰고 번역본이 오래되진 않았는데 좀 별로야. 한 명밖에 학자로서 번역한 분은 한 분밖에 없는데 그 한 분 번역이 내 생각엔 좀 별로라서 맥락상 완전히 정반대로 해석한 부분도 있고 번역계에서의 용어를 너무 자기 맘대로 선정을 하셨어요. 나도 사실 제 멋대로 하긴 하지만은 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순자라는 거하고. 자, 보실 때는 여기 주석이니까 요 원문만 보시려고 그러면 요거를 띄어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하얀 부분만 읽으면 되죠. 하얀 부분만. 위대한 유학의 공덕은 이러하다. 주나라의 무왕이 죽었을 때 성왕이 어렸다.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되는 거죠. 만약에 그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요 파란 부분을 읽어보시면 돼요. 위대한 유학이다. 그러면 요거의 원문은 대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어지는 거죠. 아무튼 그거는 여러분이 직접 읽으실 때의 문제고, 저는 번역을 할 때 이제 이렇게 파란색처럼 이제 주석을 달아놓는 게 굉장히 편하고 좋더라고요. 나중에 내가 이제 지금은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더라도 나중에 또 내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내가 틀렸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내가 자의적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게 적당할 수 있죠, 그죠? 타당할 수 있는 용어인데 근데 정작 그 원문이 뭔지를 잘 모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아무튼 유효편입니다. 유효라는 거는 유학의 효과, 유학의 효과 아니면 유학의 좋은 점들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유용성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자, 위대한 유학의 공덕은 이러하다. 주나라의 무왕이 죽었을 때 성왕이 어렸다. 주나라 무왕하고 성왕의 계승 시국에서의 주공의 역할에 대해서는 유학 경전에 이제
끝도 없이 나오죠, 그죠? 자, 그러자 주공이 모왕의 삼촌입니다. 성왕의 삼촌입니다. 모왕의 형제이고, 그러자 주공이 성왕을 보좌하였으니 주공은 모왕을 이어 천하를 다스렸다. 주공이 이렇게 한 것은 천하가 주나라를 배신할까 걱정했기 때문이다. 주공은 천자의 자리에 올라 온 세상의 송사를 판결했는데, 송사라는 거는 법적인 일이죠. 분쟁. 자, 이를 처리하는 그 모습이 편안해 보이는 것이 원래 그러했던 것 같았다. 원래 천하를 다스렸던 것 같았다. 하지만 천하 사람들은 주공을 탐욕스럽다고 하지 않았다. 또한 주공은 관숙을 죽이고 은나라를 폐허로 만들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주공을 포악하다고 하지 않았다. 주공이 천하를 아울러 다스림에 71개 나라를 세웠으니 제후들 중 53명이나 되는 자들이 오직 희성이었다. 희성이라는 것은 주나라의 왕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여러 지역들을 정복하고 그 나라에다가 71개 나라를 새로 세웠는데, 그 새로 세운 나라의 수장을 왕이죠. 제후를 53명이나 자기 친척들로 앉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희씨라 그러진 않습니다. 시하고 성이 옛날엔 달랐습니다. 희성 사람들이 천하를 독점했다, 뭐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천한 사람들은 주공을 편파적이라고 하지 않았다. 주공은 천한 사람이란 건 보통 사람들 의미하겠죠. 보통 평민들, 아마 그런 거겠지 뭐. 자, 주공은 성왕을 교회 계도하여, 그러니까 이끌어 주어서 도리로서 깨우쳤다. 그래서 성왕이 문왕과 무왕의 지적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했던 것이다. 주공이 섭정을 끝내고 주나라를 성왕에게 돌려주게 되었을 때 주공은 성왕에게 천자의 자리를 사심없이 돌려주었다. 잠깐만요. 이게 낫겠다. 자, 주공이 사심을 내지 않고 조카에게 왕위를 돌려주었으니 천하의 제후들이 주나라를 섬기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리하고서야 주공은 북면하여, 북면이라는 거는 신하로서 왕을 섬긴다는 말입니다. 왕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보고요. 북쪽에 앉아서 남쪽으로 보고, 신하들은 남쪽에 서서 북쪽의 왕을 봅니다. 그게 이제 그냥 중국에 옛날부터 있던 관습이었어요. 자, 주공은 북면하여 신하로서 조정을 섬기게 되었던 것이다. 천자의 자리는 어린아이가 감당할 만한 것도 아니고 천자의 자리를 빌려주어 남에게 다스리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천자의 일을 해낼 수 있으면 천하 사람들이 귀부할 것이고 천자의 일을 해낼 수 없다면 천하 사람들이 떠나버리고 말 것이다. 그렇기에 주공은 성왕을 보좌하고 무왕을 이어 천하를 다스렸다. 천하의 제후들이 주나라에서 멀어지는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다. 성왕이 관리를 치르고 성인이 되었을 때 주공은 주나라를 성왕에게 돌려주게 되었으니 천자의 자리를 성왕에게 사심없이 돌려주었다. 주공이 불멸주의 의의를 밝힌 것이다. 불멸주의입니다. 불멸주의. 의라는 거는 이제 옳음, 도리 뭐 그런 의미죠, 그죠? 근데 불멸주라는 게 무슨 말인지는 사실은 잘 몰라요. 본문에 해설이 안 나오거든. 본문에 불멸주가 뭔지가 안 나와요. 근데 맥락상 판단할 때 반개인 주공이 직계인 성왕을 시역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거스리지 않았다. 반란 일으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반개가 직계를 잘 보필했다. 그러니까 직계가 이제 뭐 종손 그러잖아, 그죠? 그 사람들이 집안의 중추니까 성왕을 이제 삼촌인 주공이 충분히 빼앗을 수 있었음에도 왕자리를 그러지 않고 반개로서 직계를 잘 다스렸다. 그렇게 보는 게 아마 불멸주의 의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리하여 주공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양대군짓 안 했다는 겁니다. 수양대군짓. 자기 조카를 쫓아내고 왕위를 찬탈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통성을 지켰다는 겁니다. 자, 그리하여 주공은 천하를 잃게 되었으니 주공이 예전에는 천하를 가졌다가 지금 천하를 잃게 된 것은 성왕에게 선양해 주었기 때문이 아니고, 성왕이 예전에는 천하를 가지지 못했다가 지금 천하를 얻게 된 것은 주공에게서 천하를 빼앗겼기 때문이 주공에게서 천하를 빼앗았기 때문이 아니다. 시절의 변천과 형세 때문에 주공과 성왕의 통치 순서가 그렇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반개가 직계를 대신하였으나 도리를 넘었다 하지 않았고, 아우로서 형을 주사라 했으나 폭거라고 하지 않았으며 군주와 신하의 위치가 바뀌었으나 순리를 그르쳤다고 하지 않았다.
주공은 세상과 화합하여 문왕과 무왕의 업적을 따랐으니 주지의 의를 밝혔다. 주지의 의라는 거는요. 주라는 거는 이제 메인이라는 의미고 지라는 거는 가지라는 의미인데요. 가지가 뭐냐면 서브라는 의미예요. 반개. 그러니까 주는 그 직계, 그 다음에 지는 반개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사실 아까 불멸주의 예라 그랬죠,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말인 거지. 주공은 이렇듯 법도를 지켰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시절 세상은 하루가 멀다 않고 변해갔다. 하지만 오히려 천하 사람들은 주공의 통치에 만족한 듯 한결같았다. 주공이 행한 바는 성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니 무릇 이것을 대유지효라고 한다. 대유지효. 그래서 이게 큰 대자에다가 유학할 때 유자, 선비 유자죠, 그죠? 지효의 효과라고 해서 대유지효란 말이 나오는데 요게 유효예요. 요게 유효. 유효 편명이죠, 그죠? 편명이기도 하고 이 글의 주제기도 하고 그리고 요 문단의 주제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대유라는 게 유자를 이제 선비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학, 육아 사상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육아의 효염이라는 거냐, 위대한 육아의 효염이란 거냐, 아니면 위대한 선비의 효염이라는 거냐, 뭐 예를 들면 위대한 유학자의 효염이란 거냐, 그게 좀 불확실하거든. 근데 내 생각에는 뒤쪽에요. 지금 건 아니고 저기 글 뒤쪽에 보면 대유라는 사람들을 이제 육아에서의 성인하고 같은 의미에서 순자가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효염들을 막 얘기를 해요. 효험들을. 그걸 본다 그러면 여기서 대유지효라는 거는 대유, 그러니까 위대한 유학자, 그러니까 주공이죠. 바로 여기서는 주공의 성과, 주공의 업적이라고 할 만하고, 마찬가지로 그 요 편명인 유효라는 편명도 아마도 이제 위대한 유학자, 대유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학에서의 성인이라는 사람들의 효험과고 똑같다고 볼 수 있겠죠. 일단 그거는 나중에 천천히 읽으면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진나라 소왕하고 그 손경자 사이의 대화입니다. 진소왕문 손경자왈 유무익 인지국 뭐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하죠, 그죠? 자, 진나라의 소왕은 누구냐면 진나라의 소양왕인데 그 소양왕은 서쪽 진나라 있죠. 통일한 진나라를 사실상 이제 7나라 중에 7홍 중에 최고로 만든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 진나라 소왕이 손경자에게 물었다. 손경자라는 거는요, 순자를 의미하는데 서한 선제 이름이 요거기 때문에 요 발음을 피하려고 손경자 이렇게 비슷한 걸 빌려 쓴 모양이에요. 순경이라 그러면 그게 순자를 가리키니까 순을 손으로 바꾸고 그리고 거기다 선생이란 말을 붙여가지고 손경자라 그랬던 거지. 아무튼 그랬답니다. 자, 진나라 소왕이 손경자에게 물었다.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유자들은 무익하지 않느냐. 유자들이라는 건 이제 유학자들, 그러니까 선비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선비들 의미하겠지. 자, 그러자 손경자가 말했다. 유자들은 선왕을 본받고, 선왕이라는 건 이제 옛날의 왕들 중에 이제 본받을 만한 성인들, 예를 들면 주나라 무왕, 문왕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선왕을 본받고 예의를 숭상하며 신하로서 몸가짐을 삼간다. 그리하여 그 왕을 귀하게 만들기 이른다. 왕이 이를 쓰면 유자들은 지위를 얻어 나라에 머물며 정치를 타당하게 처리하고, 왕이 유자를 쓰지 않으면 유자들은 조정에서 물러나 백성들을 순박하게 조직하니 아래 있으면서도 반드시 도리를 따른다. 유자들은 궁곤동뇌하더라도, 그러니까 상황이 아주 나쁘더라도 절대 삿된 길로 빠져 먹을 것을 구하지 않으며 송곳 하나 꽂아둘 땅이 없더라도 사직을 지킬 큰 뜻을 밝힌다. 유자가 그 처지가 곤궁에 소리쳐 불러도 아무도 자기 말에 응해주지 않을 때가 있다. 하지만 그러하더라도 유자는 도리에 통하여 만물을 이루어주고 백성들을 기른다. 유자는 이렇게 세상을 경영해 나가는 것이다. 유자의 지위가 사람들의 위에 있다면, 그러니까 관리가 되거나 그런다면 말이죠. 왕공이 될 만한 제목이라 할 수 있고, 유자의 지위가 사람들의 아래에 있다면 사직의 신하이자 국군의 보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의 위에 있다는 것은 제후거나 뭐 그런 걸 의미하는구나. 신하가 아니라. 자, 따라서 유자가 비록 궁염루옥에, 그러니까 아주 나쁜 집에 숨어 살더라도 유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유자의 도리가 참된 것이 유자에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자, 계속 손경자의 말이 이어집니다. 중리가
장차 사구가 되려 하자. 사구라는 거는 이제 일종의 검사 같은 겁니다. 검사긴 검사인데 옛날에는 검사가 그렇게 힘이 있진 않았거든요. 고대에는 검사 역할을 이제 왕이나 뭐 그런 사람도 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형벌을 관장하는 그냥 관리고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검사들은 10세기지만 그때는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중리는 공자죠. 중리가 장차 사구가 되려 하자 심유씨는 감히 아침에 자기 양에게 물을 주지 못했고, 공신씨는 자기 처를 내쫓아버렸으며, 신괴씨는 경계를 넘어, 아마 이건 국경이겠죠? 국경을 넘어 거처를 옮겨버렸다. 또한 노나라에서 마소, 말이나 소를 파는 사람들은 마소의 값을 속이지 않게 되었다. 이것은 분명 공자가 엄숙하게 자신을 바로잡고는 남을 대했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 나온 이제 심유씨, 그 다음에 공신씨, 그 다음에 신괴씨, 그리고 노나라에서 이제 말하고 소를 파는 새끼들은 아마도 평소에 나쁜 짓을 했던 새끼들일 거예요. 맥락상 그죠? 예를 들면 이제 심유씨가 아침에 자기 양에게 물을 주지 못했다는 거는, 양한테 물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이 살이 찌겠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살이 찌겠죠. 물을 먹었으니까. 근수가 더 나갈 거 아니야. 그거 속이는 거지. 자기 처를 내쫓아 버렸다는 거는 이제 공신씨라는 놈은 자기 와이프를 통해서 뭔가 나쁜 짓을 벌여왔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신괴씨는 국경을 넘어 옮겨버렸다. 이 사람은 무슨 나쁜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노나라를 떠나야 될 정도로, 공자한테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노나라인지 떠나야 될 정도로 큰 죄를 졌던 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소 파는 새끼들, 이 새끼들 용팔이 같은 새끼들인데 더 이상 이제 값을 속이지 않게 되었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순기능이지다. 공자 한 명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공자가 바로 이제 대유, 그러니까 이제 그 위대한 선비, 위대한 유학자고 그 사람의 효험이 이와 같았다는 게 바로 순자의 말이겠죠. 자, 공자가 궐당에 머무를 때도 있었다. 궐당이란 건 아마 자기 자택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맥락상 그래요. 자, 그때는 궐당의 자제들이 그물로 잡은 것을 나눌 때, 사냥한 동물들을 나눌 때 가족들이 있는 아이들이 더 많이 가져갔다. 이것은 공자가 궐당의 자제들을 효제로서, 효라는 것은 윗사람에 대한 사랑이고 제라는 것은 아랫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효제로서 깨우쳤기 때문이다. 이처럼 유자가 조정이 있으면 정사는 아름다워지고 유자가 아랫자리에 있으면 백성들의 풍속이 아름다워진다. 유자가 누군가의 아래에 있으며 하는 일이 이와 같도다. 그러자 소왕이 말했다. 그렇다면 유자가 누군가의 위에 있으면 어찌 되겠느냐. 그러니까 대충 이제 순자가 유자의 효험이라는 게 어떠하다라는 걸 설명을 했고, 이제부터는 다시 또 이제 유자가 예를 들면 이제 제후나 아니면 상경 자리에 있을 때, 아주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 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그죠? 자, 순경이 말했다. 순자가 말했다. 자, 유자가 남의 위에 선다면 그 영향은 광대할 것이다. 유자는 뜻을 마음속에서 바로잡고서는 조정의 의지를 다스리고 관청의 법칙과 도량을 바로잡을 것이다. 그리고는 진심과 믿음, 사랑과 이익을 백성들에게 드러내볼 것이다. 또한 유자는 불의한 짓 한 개만 하더라도, 그리고 죄 없는 사람 한 명을 죽이더라도 천하를 얻을 수가 있다 한들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아주 사소한 짓도 나쁜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아주 큰 이익에 따르더라도, 그런 말이죠. 유자가 이와 같이 하는 것들에 사람들이 도리로서 감아들 수 있다면 장차 온 세상에 통하여 천하가 떠들썩하게 이에 응하지 않겠느냐. 어찌 그런가? 귀하고 명성이 빛나는 사람을 천하 사람들이 선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자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며 유자와 함께 즐거워하려 하고, 유자에게서 멀리 있는 사람들은 유자에게 달려오다 넘어지면서도 걸음을 재촉하려 한다. 이렇듯 온 세상이 한 집안처럼 될 것이니 이룰 수 있는 곳에만 있다면, 그러니까 세상 안에만 있다면 말이죠. 세상 안에만 있다면 누구라도 유자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가 없을 것이다. 무릇 이것을 보고 인사라고 한다. 유자가 바로 일반 사람들의 스승이다 라는 말이죠. 자, 그리고 계속 이어집니다. 시에 이런 말이 있다. 시라는 건 시경입니다. 서쪽에서부터 동쪽에 이르기까지, 남쪽에서부터 북쪽에 이르기까지 복종하지 않는 생각을 하는 자가 없었다. 요거는 문왕 유성에 나오는 말이고요. 천하가 모두 문왕에게, 주나라 문왕한테 복종했다, 뭐 그런 말입니다. 그런 시예요, 그냥. 자, 이 말이 바로 그 말이다. 무릇 유자는 남의 아래에 있으면 저와 같을 것이고, 저것과 같을 것이고, 남의 위에 있으면 이것과 같을 것이다. 그런 이것을 두고 어찌 나라 사람들에게 유자가 무익하다, 효과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자 소왕이 말했다. 좋은 말이다. 순자가요, 뭐 다른 유학자도 다 그렇긴 한데, 순자는 요즘 내가 읽고 있으니까, 특히, 자기 글에다가 시를 인용하면서, 시경을 인용하면서 자기 글에 이제 부안해동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용하는 경향이 되게 적절할 때도 있고요. 되게 타당한 시를 인용할 때도 있고, 어떨 때 보면 그냥 되도 않은 건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냥 의미가 아주 피상적으로 통한다고 인용할 때도 있어요. 그걸 그냥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냥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유학자들이 자기 글을 쓸 때 보이는 경향이라고 보면 됩니다. 절차탕마라는 말도 이제 논어에 나왔던가? 나오고 맹자에도 보면 시를 인용을 많이 하죠. 근데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선왕지도인지 노필 용자인가? 용야. 아무튼 이렇게 쭉 이어지는 말입니다. 진나라 소왕하고의 대화는 끝났고요. 그 다음 내용입니다. 선왕의 도는 사람들이 두텁게 여겨야 할 바이다. 그것은 선왕의 도가 중용의 견주어, 중용의 견주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자는요, 가운데 중자인데, 여기 요 중자거든? 사실 이제 중용이란 말이 나와 있진 않은데 맥락상 중용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난 생각을 하고, 중용이라고 보지 않더라도 여기 이 중자는 이제 바르다, 똑바른 길, 아니면 뭐 정당한 길, 의로운 길,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 게, 이해를 하는 게 좋다고 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중용이라고 볼게요. 자, 그렇다면 무엇을 중용이라고 할까? 어찌 이르냐, 중이라고 하느냐, 어찌 중이라고 하느냐. 저는 중용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예와 의가 바로 중용이다. 따라서 선왕의 도라는 것은 하늘의 도도 아니고 땅의 도도 아니다. 사람들이 사람일 조건이 바로 선왕의 도인 것이다. 인간이 인간의 조건, 인간이 인간 같은 짓을 해야 인간이다. 그런 말이 있지, 그지? 자, 군자를 현명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단순히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두루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아니다. 군자를 똑똑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단순히 보통 사람들이 아는 것을 두루 알기 때문이 아니다. 군자가 잘 분별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단순히 보통 사람들이 분별하는 것을 두루 분별할 줄 알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다. 안녕하세요. 군자를 두고 생각을 깊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단순히 보통 사람들이 살피는 것들을 두루 살필 줄 알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다. 군자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땅이 말랐는지 습한지를 판단하거나 땅이 척박한지 비옥한지를 판단하거나 오곡을 알맞게 기르는 것에는, 오곡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콤프라이트에 들어가는 곡물들. 자, 군자가 농민만 못하다. 재물을 융통시키거나 물건이 나쁜지 좋은지를 판단하고 귀하고 천한 것을 분별하는 데에는 군자가 장사꾼만 못하다. 귀와 구를 다루거나, 귀하고 구는 전부 다 그거예요. 그 공구들. 뭐 자 같은 거 있잖아. 다루거나 먹주를 쓰는 것, 그리고 기물을 쓰는 법을 익히는 데에는 군자가 장인만 못하다. 또한 옳고 그른 것이 그러하거나 그렇지 못한 이치를 반성할 줄 모르고 서로 헐뜯고 누르며 서로 망신을 주는 데에는 군자가 해시나 등성만 못하다. 앞에 거는 전부 다 기술에 대한 얘기인데 마지막 거는 좀 감정이 들어가지, 그지? 헐뜯고 누른다, 그 다음 반성할 줄 모른다,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할 줄 모른다, 이런 것들은 다 해시하고 등석의 특징이라 그랬는데, 해시는 바로 이제 명가 사람이고요. 장자에도 나온 아저씨죠. 등석이라는 거는 등석자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정나라 사람인데, 요 사람도 이제 명가 사람일 건 아마. 등석은 어느 쪽이지? 명가 말고 그거 누구냐? 명가 쪽이지 싶은데 아마 이 사람 명가 쪽일 거예요. 명가가 실제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명가 맞을 거예요. 명가입니다. 자, 실제로 명가가 그랬느냐는 거는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해시나 등석이, 해자나 등석자가 그 자기 책을 안 남겼거든. 제대로 남아있는 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랬냐는 건 알 수 없는데, 적어도 이제 순자가, 혹은 이제 순자를 가지고 우리가 대표할 수 있는 유학자 집단들이 명가 사람들을 되게 싫어했다라는 건 알 수 있죠. 목가도 싫어합니다. 보면 뒤에도 나올 거예요. 아무튼 그 감정이 좀 들어간 겁니다. 따라서 군자가 잘하는 것을 말하자면, 그러니까 요 말은 사실은 군자는 해시나 등석 같은 놈들이 하는 거는 못해도 된다.
말장난하는 거거든요. 보통 이쪽 계열 사람들이 하는 게 말장난하는 거거든. 논리적인 생각인데요. 논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 철학자들처럼 얘기하면 존재론적인 해석이기도 한데 근데 당시에는 아마 그게 말장난처럼 대체로 받아들여졌을 것이고 다만 이제 사람들이 그게 재밌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거를 열심히 공부하는 데 대해서 유학자들이 좀 많이 부하가 치밀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명가 사람들이 이제 조선일보 보는 사람들하고 동격은 아니죠. 당연히 명가 사람들이 훨씬 나은 사람들이지.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조선일보 보는 사람들을 보는 시각하고 뭐예요? 순자가 이제 요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아마 비슷하겠죠. 맥락이. 여러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군자가 잘하는 것을 말하자면 사람들의 덕을 판별하여 사람들의 순서를 정하고 사람들의 순서를 정한다는 말은 이제 사람들의 직위 아니면 능력의 순서를 정한다 그런 말이겠죠. 사람들의 능력을 헤아려 관직을 주니 현명한 자와 불초한 자가 모두 자신의 위치에 설 수 있게 하고 재능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모두 자신의 관직을 얻을 수 있게 한다. 그리하여 만물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마땅한 위치를 찾을 수 있게 하고 세상이 돌아감에 따라 잘 어울릴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신도나 묵적이 신도는 법가 쪽 사람이고요. 묵적은 묵가 쪽 사람입니다. 신도 묵적은 같이 그냥 묵가로 보시든지 뭐. 자, 신도 묵적이 자신의 주장을 펼 수 없게 하고 해시와 등석의 궤변도 아까 나왔던 그 사람들이죠. 용납되지 않도록 한다. 말을 할 때는 반드시 마땅한 이치를 따르게 해야 하고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마땅히 열심히 해야 한다. 이렇게 한 뒤에야 군자가 해야 할 일을 잘했다고 할 만하다. 야, 그래도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니까 좋잖아. 명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 주잖아. 난 이 사람들이 싫다 그렇게. 자,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위정자에게 도움이 되면 그 일을 이뤄내야 하고 위정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무릇 이런 것을 중사라고 한다. 중사. 중자는 아마 중용이라는 의미일 거고 사라는 건 일한다 그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똑바로 일을 한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중사라는 말은. 자, 어떤 설을 배울 때 그 설이 위정자에게 도움이 되면 그 설을 계속 배워야 하고 위정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 설을 배우지 말아야 한다. 무릇 이런 것을 중설이라고 한다. 제대로 된 설, 제대로 배우는 설, 뭐 그런 의미겠죠. 설이라는 건 학설 그런 말이고. 자, 그런데 일을 할 때 중용이 없는 것을 보고 간사라고 하고 간사. 설을 배울 때 중용이 없는 것을 보고 간도라고 한다. 자, 간사와 간도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간사와 간도는 잘못된 이치이므로 치세에서는 버리지만 난세에서는 쫓아 따르고 만다. 예를 들면 여러분 조조 좋아하시죠? 조조 하는 집 보면 십새끼잖아. 근데 여러분 조조 좋아하잖아. 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 위와 같게 된다면 충허가 서로 뒤바뀌고 충허라는 거는 가득 차고 빈 것. 충자가 가득 찬 것, 허가 빈 것인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물이 차 있는 걸 보고 물이 비어 있다 그러지 않고 물이 비어 있는 걸 보고 물이 차 있다 그러지 않잖아. 간사하고 간도가 세상에 이렇게 막 퍼지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이제 당연한 이치, 자명한 이치조차 어그러져서 막 사람들이 헛소리를 막 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말은. 자, 충허가 서로 바뀌고 말 것이며 사람들은 견백과 동의 같은 것을 구별하려고나 될 것이다. 견백하고 동의는 둘 다 명가 쪽 학설입니다. 여기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앞에 글을 보세요, 여러분. B12자에 제가 아마 해설해 놨을 겁니다. 자, 하지만 견백설이나 동의설 같은 괴설들은 귀가 밝다고 해도 들을 수가 없고 눈이 밝다고 해도 볼 수가 없으며 이해할 수 없단 말이죠. 말을 잘한다고 해도 주장할 수가 없고 하물며 성인의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가르칠 수가 없다. 견백동의를 몰라도 군자에게 나쁘게 될 바가 없으며 알아도 소인에게 손해될 바도 없다. 공장들이, 그러니까 기술자들이 견백동의를 모른다고 기술을 사용하는 데 해가 되지 않으며 군자가 견백동의를 모른다고 나라를 다스릴 때 문제가 되지도 않는다. 하지만 견백동의를 왕공들이 좋아하면 정치가 어지러워지고 백성들이 좋아하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만다. 그러니까 이 설들은 예를 들면 장사꾼이 이제 이런 거 좋아해서 뭐 나쁠 거 없는데 예를 들면 그렇긴 한데 적어도 이런 설들이 정치에 적용되면 이거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고 사람들을 해칠 것이다. 예를 들면 왕공대인들,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이 있죠, 그죠? 왕이나 정치인들이 견백동의를 좋아하면 제대로 정치를 못할 것이고 일반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면은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세상이 망가지고 말 것이다 하는 말이죠. 세상에 끼치는 해악이 이만큼 크다 그런 말입니다. 견백이나 동의가 바로 간사와 간도의 대표적인 사례이고, 간사와 간도는 바로 어딥니까? 아까 이제 뭐 열심히 일하는 거죠. 일하는 거나 아니면 설을 배우는 것, 정치에 대해 설을 배우는 것을 제대로 못하는 걸 보고 간사와 간도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의 사례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광혹하고 당루한 놈들은, 물 좀 마실게. 예를 들어서 도박판에서 밑장 빼는 거 있잖아. 밑장 빼도 되잖아. 반칙이긴 하지만 뭐 도박판인데 어때, 그죠? 근데 만약에 그걸 현실 정치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해롭겠죠, 그죠? 그런 얘기를 순자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광혹하고 당루한 놈들은 멍청한 놈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시 등석 목적 신도를 가리킨다고 봐야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로운데도 도리어 바야흐로 자기들을 따르는 놈들을 이끌고서는 자기들의 주장을 펴고 자기들이 써먹은 비유가 타당한지를 증명하려 한다. 그러면서 자신은 늙어가고 자식들은 커간데도 자기들의 주장이나 행위가 나쁜 줄을 모른다. 그러니까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르는데도 반성할 줄 모른다는 거죠. 무릇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작태를 보고 상우 아주 멍청하다라고 한다. 하지만 내 사람처럼 상우함으로 유명해진다 한들 그야말로 닭이나 개를 알아보는 것으로 유명해지는 것만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해시나 등석, 그다음 목적신도처럼 명성을 얻는다고 한들 그 명성이라는 것이 아주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되게 사소한 것, 닭이나 개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병아리 감별사 있잖아, 그죠? 사실 그건 되게 사소한 일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일 가지고 유명해지는 것만도 저거는 못한 거다. 그러니까 니들은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말이죠. 자, 시에 이런 말이 있다. 시경에 이런 말이 있다. 귀신이 되었거나 물려오라도 되었다면 어쩔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너한테는 뻔뻔스럽게도 면상과 눈가리가 있다 보니 네가 어쩔 수 없이라도 내한테 보이는구나. 예, 이 좋은 노래를 지어 내가 시름이라도 드러내야 하겠다. 원래는 시의 소화편에 하인사라는 시에 나오는 건데 원래는 이제 누군가한테 외면당해서 상대를 원망하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서는 어떤 의미냐면은 순자가 목적신도 해시 등석 같은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 보이지라도 않으면 내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욕은 안 하겠는데 근데 계속 이 사람들 유명해지고 막 하니까 난 꼴보기 싫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런 시를 인용했다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예를 들면 내가 아까 시경을 인용할 때 뭔가 좀 부안해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 시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 맥락하는 인용이. 자, 이 말이 바로 그 말이다. 저 다음 내용입니다. 물 좀 마시고 갈게요. 아씨, 목 아파 죽겠다. 자, 내가 천하지만 귀해지고 싶고 어리석지만 똑똑해지고 싶으며 가난하지만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일까? 원문 한번 볼까요? 아욕, 내가 원한다. 천이귀, 천하지만 귀해지고 싶고 우이지, 어리석지만 지혜로워지고 싶고 빈이부, 가난하지만 부자가 되고 싶다. 좀 어긋난 욕망이지, 그지? 이게 가능한 말이냐? 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자, 귀하고 그 다음에 똑똑하고 부자다. 요거는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거죠, 그죠? 순자가 여기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뒤에 이제 읽어보면 나오긴 할 테미는 제가 앞에 잠깐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유학을 배우면, 그러니까 육아에 들어와서 이제 학문을 배우면, 선비로서 배우면은 너희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학원 강사 같이, 그지? 맹자는 이런 말 안 하거든요. 맹자는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맹자는 그냥 이제 이게 바른 도니까 이걸 열심히 배우라고 하지, 순자처럼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이거 하면 네가 이렇게 잘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배우라, 그런 말 안 해요. 이게 순자고 맹자가 되게 크게 다른 점입니다.
사실 학습 동기를 줄 때는 이런 게 훨씬 낫죠. 자, 읽어보죠. 자, 이루어질 수 있을 만한 일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자, 오직 배움으로서만 그렇게 될 수 있다. 여기선 배운다는 게 이제 유학을 배우는 걸 의미하겠죠. 자, 배운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을 사라고 하고 선비사, 배운 대로 노력하고 배운 대로 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군자라고 하며 배운 것에 정통한 사람을 성인이라고 한다. 열심히 공부하면 위로는 성인이 되고 아래로는 사나 군자가 될 것인데 누구인들 나를 막을 수 있겠느냐. 나는 예전엔 아는 게 없는 보통 사람이었다. 야, 순자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자,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고 나니 일순간 요나 우와 동렬이 되어버렸다. 요하고 우는 이제 요왕하고 우왕인데 전부 다 이제 고대 중국의 전설적인 왕들이죠. 그러니 어찌 열심히 배움으로써 천한 자가 귀하게 될 수 없다고 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에요. 그 노무현이나 아니면 김대중 아저씨도 이제 뭐 예를 들면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됐다 뭐 그런 말이에요. 사실은 부모들이 학생들한테 하는 말이죠. 자, 또한 나는 예전엔 문과 방을 구별할 때조차 고민해야 했다. 그러니까 문하고 방으로 들어가려면 문을 지나야 되지, 그지? 근데 그 문하고 방조차 구별이 잘 안 될 정도로 바보 같았다 그런 말이죠. 자,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문과 방의 구분처럼 사소한 것조차 판단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나니 일순간 인과 인의의 근본을 따르고 시비를 가리게 되었으며 천하를 손바닥 위에서 굴리기를 하얗고 까만 것을 논쟁하는 것처럼 아주 쉽게 하게 되었다. 그러니 어찌 열심히 배움으로써 어리석은 자가 똑똑해질 수 없다고 하겠느냐. 나는 예전엔 가난했으나 일순간 천하를 다스릴 큰 그릇을 들어 가지고 있게 되었다. 그러니 어찌 열심히 배움으로써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하겠느냐.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그 천이귀, 그 다음에 우이지, 그 다음에 빈이부, 요 세 개가 유학을 배우면 가능하다라는 거를 순자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마지막 거는 좀 비루하지, 그지? 부자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천하를 다스릴 큰 그릇이라 그랬으니까 좀 말이 비루하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좀 부연을 합니다. 자, 지금 여기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리고 이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천일의 보물, 천일이라는 거는요, 일은 무게단위입니다. 무게단위. 그러니까 아주 많은 보물이라는 의미예요. 자, 천일의 보물을 모았다고 하자. 그러면 설사 그 사람이 걸식하고 다닌다고 해도 사람들은 이 사람을 부자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저 보물이라는 것은 입으려 해도 입을 수가 없고 먹으려 해도 먹을 수가 없으며 팔아버리려 해도 빨리 팔아버릴 수가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 사람을 부자라고 할 것이다. 왜 그런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부자라고 하는 이유는 어찌 큰 부자의 그릇을 진정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렇듯 배움이 넓고 큰 것 또한 부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어찌 가난한 자도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부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겠느냐. 이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빈이 부에 대한 부연인데 좀 비루하긴 하죠, 그죠? 돈 버는 걸 우리가 부자라 그러지 보통 다른 걸 보고 부자라 그러지는 않잖아, 사실은. 자, 아무튼 그걸 넘어가 보고 잠깐만 물 좀 마실게. 자, 이렇기 때문에 군자를 두고 자귀가 없어도 귀하다고 하고 녹을 받지 않아도 녹이라는 거는 공무원 월급입니다. 뭐 쉽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자, 부유하다고 하면 말이 없어도 믿을만하다고 하고 화내지 않아도 위험이 있다고 한다. 또한 군자를 두고 상황이 나빠도 영예롭다고 하고 홀로 있어도 즐겁다고 하는 것이다. 유학을 배운 군자의 경지가 이러하니 지극히 존귀하고 지극히 부유하고 지극히 진중하고 지극히 엄한 것에 이치가 어찌 여기에 모두 모여있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점을 또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귀명이라는 거는요, 귀한 명성, 고귀한 명성 뭐 그런 말인데 여기서는 맥락상 앞에 이제 나왔던 귀지 부 있죠. 요 이제 천이 귀, 그 다음에 우이지, 그 다음에 빈이 부할 때 이제 나온 귀지 부 요 세 개를 가리킨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귀명이라는 표현은 뒤에도 나올 텐데 물론 이걸 보고 이제 고귀한 명예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어차피 이걸 가리키는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내 생각엔 그냥 귀명이라고 번역하는 게 낫겠다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귀명은 못된 놈들과 무리를 짓거나 다투는 것으로도 얻을 수 없으며 과탄하거나, 과탄이라는 것은 구라치는 것, 누군가와 친하게 지낸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거대한 권세로 위협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직 장차 반드시 이것에 성심을 다한 뒤에야, 여기서는 유학을 의미하겠죠. 공부를 열심히 한 뒤에야 고결한 명예, 귀명을 얻을 수 있게 마련이다. 자, 귀명이란 이를 두고 서로 다투면 오히려 잃게 되고, 겸양하면 얻게 되며, 물러나면 쌓이고, 과탄하면 텅 비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자는 그 내면을 기르되 밖으로는 겸양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몸에는 덕을 쌓되 물러나도록 처신해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귀명은 해와 달처럼 자연스레 생겨날 것이며 세상 사람들은 천둥같이 응해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다. 군자는 숨은 듯해도 드러나 있고 잘 안 보인 듯해도 분명하며 물러서는 같지만 마침내는 앞서 나오고 만다. 시에는 이런 말이 있다. 학이 구고에서 오는데, 구고라는 거는 이제 습지, 수송못 같은 습지. 학이 구고에서 오는데 그 소리가 하늘까지 울려 퍼진다. 이 말이 바로 그 말이다. 원래는 이제 시의 소화예요. 소화편에 학명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습지에서 학이 우는데 하늘은 저 멀리잖아, 그죠? 그게 울려 퍼진다는 말인데, 여기서 맥락상 이제 군자가 스스로 자기의 이제 귀명을 뽐내지 않더라도 그 위대함이 온 세상에 다 퍼져나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비유해서 한 인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비부라는 건 여기서 이제 군자하고 대조되는 말로 쓰이는데요. 비부. 부자라는 거는 사내, 남자 이런 말이고요. 사람이란 말이지. 비라는 거는 비루한 놈, 비열한 놈. 여기서는 비부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해석하면 십새끼 뭐 그런 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비부는 이와 반대다. 군자와 반대다. 못된 놈들과 무리를 짓는다고 하지만 오히려 패거리는 더욱 적어지고, 더럽게 쌈박질을 벌이지만 명성은 더욱 저열해지며 번료를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편안함과 이익을 쫓아도 그 자신은 더욱 위태로워질 뿐이다. 시에 이런 말이 있다. 안녕하세요. 무섭게 그러지 마라. 자, 시에 이런 말이 있다. 습속이 좋지 않은 백성들은 평소에는 서로 상대를 원망할 뿐이지만 오직 관작을 받을 때는 사양하지 않으니 자신을 망치는 데 곧 이르고야 만다. 습속이 좋지 않은 사람들, 여기서 이제 무량입니다. 무량. 원문에도 무량일 겁니다, 아마. 잠깐만요. 시를 인용한 게 여기네요. 민지무량. 습속이, 그러니까 좋지 않은, 무량이라는 게 좋지 않다는 거고, 민이고, 이거 민지라는 거는 이게 옛날에 이제 고대 중국인들이 도치해서 쓴 거, 이렇게죠, 그죠? 나쁜 사람들인데, 이게 아마 여기서는 앞에 나온 이제 비부를 의미할 거고, 아까 내가 얘기했던 십새끼 있죠, 그죠? 그 새끼들을 의미할 것이고, 군자하고 요걸 비부를 대조하기 위해서 요 시의 요 구절을 갖고 와서 얘기를 한 거겠죠, 그죠? 자, 이 말이 바로 그 말이다. 따라서 비부의 경우처럼 재능은 작은데 하려는 일은 큰 것은 힘은 없는데 들어야 할 보따리만 무거운 것에 가히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종국에는 자기 몸이 버려지고 망가지는 결과 외에는 잃을 곳이 없어지고 만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자기 몸은 예를 들면 10kg 정도를 드는데 적합한데 자기가 떠맡으려고 하는 일이 아주 많아가지고 1톤을 진다고 생각해봐요. 사람이 1톤 지면 어떻게 있어요? 뒤지겠죠. 그죠? 깔려 뒤질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이에요. 자기 그릇에 맞게 자기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비부 같은 놈들은 능력이 없으면서도 많은 일을, 많은 명성을 짊어지려 그러니까 좆될 것이고, 군자는 자기가 가진 능력만큼, 자기 능력도 되게 좋다고, 자기 능력도 되게 좋은 사람들이고 능력만큼 자기 일을 가져가려 그러니까 그 일을 잊어갈 수 있다, 가져갈 수 있겠더라. 그런 말이 바로 순자가 하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비부의 경우처럼 자신은 불추한데 현명한 것처럼 남을 속이는 것은 곱추이면서도, 곱추라는 것은 허리 굽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말이죠. 자, 곱추이면서도 높은 곳에 오르기를 좋아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 자신의 정수리를 더욱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게 될 뿐이다. 곱추가, 허리가 구부러진 사람이 이제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막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막 다니면 밑에서는 그 사람의 머리밖에 안 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저기 보니까 곱추가 산 위에 올라갔네, 그런 식으로 비웃을 거란 말이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뭐예요? 너무 많은 짐을 들어가지고 좆되는 놈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 순자가 하는 말은 이제 비부가 되지 말고 평소에 이제 군자가 되길 열심히 노력해서 그 군자가 되어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해라. 그런 말입니다. 순자 그렇지 뭐. 자, 따라서 현명한 군주가 사람들의 덕을 판단해 자리의 순서를 정하는 것은, 관직의 순서를, 능력의 순서를 정하는 것은 곱추의 예와 같은 분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충신이 능력을 다한 뒤에야 감히 관직을 받는 것은 스스로 곱추와 같은 공경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인 것이다. 이처럼 위에서는 왕이 각자의 직분을 나누어 분란이 생기지 않게 하고, 아래에서는 신하가 자신의 재능을 펼쳐 스스로 공경에 처하지 않게 하면 나라가 지극하게 다스려질 것이다. 시에 이런 말이 있다. 신하들이 모두 정치를 잘하는데 또한 이곳에 따라왔구나. 이건 좀 난해하지, 그지? 시의 소화의 채속에 나오는 시인데요. 원래 시는 이제 자연 풍경하고 위정자의 자세를 병기해서 서로 이제 비유하고 뭐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군자, 군신, 군주하고 신하가 자신의 직분을 지켜 서로 이제 자기 열심히 일하는 일, 서로 열심히 이제 자기를 하는 거를 아마 비유했다고 볼 수 있겠지. 근데 좀 이건 난해하다, 내 생각에도. 자, 이 말이 바로 위와 아래가, 왕과 신하가 모두 서로 분란을 일으키지 않아야 함을 드러내는 말이다. 까지가 요 문단입니다. 요 문단이 내 생각엔 유효편은 좀 난해합니다. 이게 내용도 좀 길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되게 명쾌하게 유효라는 주제하고 같이 이어지느냐라고 한다면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이거는 이제 군자하고 비부를 귀명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서로 대조하는 문단이고, 그래서 결국 군자가 되라, 비부보다는, 그런 말인데, 이건 이제 다른 편에서도 나오는 이제 그 뭡니까? 군자라는 게 이제 유학의 표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유학 공부하세요. 군자가 다른 것보다 낫습니다. 그런 선전선동의 일부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요하고는 크게 상관이 있겠나 싶습니다. 다만 이제 그 초점을 비부에 맞추지 않고, 비부에 맞추면 좀 그렇게 너저분해지고, 비부에 맞추지 않고 천이 귀, 우이지, 그 다음에 비니 부라는 이제 귀명 있죠, 그죠? 귀명에 맞춰서 본다 그러면은 유학을 공부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유효편에 맞다고도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나눈다 그러면은 귀명에 대한 부분이 끝나는 부분, 여기 비부 요 부분 있죠, 그죠? 요 부분부터는 별개의 문단으로 봐서 또 따로 이해하는 게 또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물 흐르듯 그냥 쭉 읽어서 아마 모르겠지만 직접 번역해보면 알 겁니다. 좀 문제가 있어요, 이 문단은. 자, 다음 문단입니다. 풍속을 따르는 것을 선으로 여기고 재화를 모으는 것을 보배로 여기며 양생을 자신이 닦을 수 있는 최고의 도리로 여긴다. 양생이라는 것은 자기 몸을 보존하는 것, 살아남는 것, 요즘 니들이 잘하는 것. 자, 이런 것이 바로 백성의 덕이다. 보통 백성들의 덕이다. 자, 그런데 그 행동은 바르고 뜻은 확고하며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배운 것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어떤 사람의 됨됨이가 이 정도라면 이런 사람은 경사라고 할 만하다. 경사라는 것은 꼿꼿한 선비, 아주 대쪽 같은 선비라고 할 수 있겠죠. 야, 씨발, 더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은데 참는다. 양생이란 말이 그 전국시대 말기에 여러 맥락으로 쓰였겠지.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 뭐예요, 한나라 때는 이제 그게 오래 사는 법, 그런 걸로 이제 바뀌었겠지. 맥락에 따라서 봐야지 우리가. 자, 그리고 그 행동은 바르고 뜻은 확고하며 자신이 배운 것을 바르게 가다듬음으로써 자신의 성장을 가로잡고 바로잡고 가다듬기를 좋아한다. 그 말 또한 그 말에는 타당한 부분이 많지만 완벽히 이해한 것은 아니고, 그 행동에도 타당한 부분이 많지만 완벽히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 지혜에도 타당한 부분이 많지만 아주 주밀한 정도는 아니다. 아주 꼼꼼하진 않다. 자, 위로는 자신이 받들어야 할 것을 성대하게 만들만 하고, 아래로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깨우쳐 줄 만하다. 어떤 사람의 됨됨이가 이 정도라면 이런 사람을 독후군자다. 아주 성실하게 공부하는 군자다라고 할 만하다. 자, 아까 나왔던 민덕, 경사, 독후군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죠. 다음에 또 있습니다. 백왕들의 법도를 연구하기를. 백왕이라는 건 여러 왕들, 그러니까 여러 선왕들이죠. 백왕들의 법도를 연구하기를, 흑백을 구별하듯 확실히 하고 시세의 변화에 응하기를 하나둘을 세듯 쉽게 한다. 예법을 행하고 절도를 지키기로는 자기 팔다리를 부리듯 마음먹은 대로 하고
적절할 때 공을 세우는 기지는 사계절이 변천하듯 자연스럽게 나온다. 백성을 선으로 다스리고 바로잡고 교화하니 억만의 사람들이라도 한 사람처럼 단결시킨다. 어떤 사람의 됨됨이가 이 정도라면 이 사람을 성인이라고 할 만하다. 자, 그래서 민덕, 그 다음에 경사, 독후군자, 성인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유학에서의 이제 수행 단계를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순자가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뒤에도 쭉 나올 겁니다. 요 부분하고요, 요 문단하고 요 문단이 조금 별개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그 행위는 질서정연하니 도리가 행위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 도리가 행위에 있다고 할 수 있겠고, 깃들어 있다 그런 말이죠. 깃들어 그렇게 추가하면 좋겠다 여기. 자, 그 모습은 지엄하니 남에게 존경받을만 하며 그 뜻은 강직하니 시종일관 변치 않는다. 그 태도는 평안하니 재능을 오래 펼칠 수가 있고 그 의지는 굳건하니 도리를 추구함에 게을러지지 않는다. 그 머리는 명석하니 아는 것을 분명하게 써먹을 줄 알고 씀씀이는 세심하니 기강과 조례를 세우도록 일을 맡길만 하다. 그 낯빛은 편안하니 법도가 깃들어 있고 그 품성은 온화하니 남의 선행에 즐거워할 줄 알며 남몰래 근심하기로는 사람들이 도리에 맞지 않은 일을 저지를까 두려워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의 됨됨이가 이 정도라면 이런 사람을 성인이라고 할 만할 것이다. 여기서 이미 성인이란 말이 나왔죠. 민덕, 경사, 독후군자, 성인이란 말이 나왔잖아. 근데 뒤에 또 성인이란 말이 나오면 좀 이상하지. 그래서 내가 이 문단하고 이 문단하고 좀 별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문단은요, 요 뒤에 성인 두 번째 문단은 앞에 문단들하고 쓰는 방식도 좀 달라. 예를 들면 이제 여기는 보면은 행동, 그 다음에 배운 것, 뭐 이런 것들을 들어가지고 이게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따지고 있잖아. 그래서 이 네 문단은 사실 똑같아요. 똑같은 문단 그거 있어요. 근데 요거는 좀 달라. 그래서 아마 이게 편집이 잘못됐거나 아니면은 그냥 요거하고 요거를 내가 지금 같은 이제 그걸로 분류해놨는데 따로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후대 가필은 아닌 것 같아요. 가필은 아닌 것 같아요. 가필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요 밑에 내용은 또 통하거든요. 요 밑에부터 요거는 또 통하거든. 자,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자, 이런 성인의 도는 바로 한 가지 원리에서 나온다. 그러면 그 원리는 무엇일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신명을 따르고 신념을 잘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 신명과 신념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선을 다하고 착한 거, 선을 다하고 두루두루 잘 다스리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신명을 따른다고 한다. 그리고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람을 무너뜨리지 못할 때,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람의 뜻을 무너뜨리지 못할 때 이것을 보고 신념이라고 한다. 원문은 신하고 고예요. 신하고 고. 신고. 자, 신명과 신념을 갖추면 그 사람을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성인이야말로 도의 요체다. 천하의 도는 바로 성인의 그 요체가 있으며 배광의 도도 또한 성인에서 그 원리를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좀 맥락이 이어지죠. 그죠? 자, 따라서 시, 서, 예, 악의 도도 결국 성인의 도로 귀결된다. 시는 성인의 뜻을 말한 것이요, 서는 성인의 사적을 말한 것이요, 예는 성인의 몸가짐을 말한 것이고 악은 성인의 조화를 말한 것이다. 조화로움. 자, 그리고 그 외놈들이 좋아하는 화. 자, 그리고 춘추는 성인의 숨은 뜻을 말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풍의 내용이, 풍이라는 거는 이제 시경 중에 국풍을 이릅니다. 풍의 내용이 방탕하게 흘러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성인의 도를 취해 절도를 맞추었기 때문이고, 소화가 소화이게 된 까닭이 바로 성인의 도를 취해 글을 꾸몄기 때문이며, 소화는 대하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시의 편명이죠. 대하가 대하이게 된 까닭이 바로 성인의 도를 취해 그 뜻을 크게 만들었기 때문이고, 송의 내용이, 송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의 편입니다. 시경의 편입니다. 자, 송의 내용이 지극하게 된 이유가 바로 성인의 도를 취해서 이치와 통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천하의 도가 전부 성인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인의 도를 좇은 자는 잘되고 성인의 도를 저버린 자는 망하게 된다. 성인의 도를 쫓으면서도 잘되지 않거나 성인의 도를 저버리고도 망하지 않았다는 놈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아직 있은 적이 없었다. 자, 이번엔 성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앞에 이제 민덕, 그 다음에 경사, 독후군자 이런 얘기들이 좀 붙어있어 좀 혼란스럽더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요건 늘 하던 얘기죠, 그죠? 자, 이렇게 말하는 손님이 있었다. 요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순자하고 객의 대화입니다. 개규도활. 도라는 건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공자는 주공이 위대하다고 했습니다. 주공은 자신이 존귀했는데도 남에게 더욱 공손했고 그 집안은 부유했는데도 스스로도 검약했으며 적을 이겼는데도 적을 더욱 경계했다. 요거는 다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제 겸손했다 그런 말이죠. 겸양했다 그런 말이지. 자, 근데 순자가 보는 시각이 재밌습니다. 자, 밑에 순자의 얘기가 이어집니다. 자, 내가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다. 자, 네가 말한 것들은 분명 주공의 행적도 아니거니와 공자의 말도 아닐 것이다. 주나라의 무왕이 죽고 뒤를 이은 성왕이 어렸다. 이때 주공은 성왕을 지켰으니 성왕이 무사히 무왕을 잇게 하였고 성왕이 천자의 자리에 올라 천자의 병풍을 등지고 앉을 수 있게 했으니 제후들이 조당 아래로 종종 걸음으로 모였다. 자신의 상황이 이랬으니 무릇 주공이 또한 성왕을 제외한 누구에게 공손하게 굴었겠느냐. 공손한 게 아니다 라는 게 첫 번째. 자, 이후 주공이 성왕을 섭정해 천하를 얻어 다스리게 되었는데 제후국으로 71개, 71개 나라를 세우면서 오직 희성으로만 제후 자리를 53명이나 채워넣었다. 따라서 당시에는 주나라의 자손이라면 진실로 미혹되거나 미친놈이 아닌 바에야 주나라 왕족이라면 누구나 제후가 될 수밖에 없었으니 그렇지 않은 경우가 없었다. 그러니 누가 주공을 검약하다고 했겠느냐. 검약하다는 게 구라다라는 게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자, 또한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 주왕을 주벌할 때는, 주벌이라는 거는 이제 공격할 때 뭐 그런 말이에요. 주벌할 때는 주벌하려 한 날이 마침 병사들이 두려워하는 날이었고 동쪽을 향해 태세를 범했다. 일단 병사들이 두려워하는 날이라는 게 첫 번째고요. 태세를 범했다는 게, 태세라는 게 바로 목성입니다. 목성의 방위를 침범하는 것을 옛날 중국인들이 불길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어쨌건 불길한 거라는 거지. 자, 또한 무왕의 군대가 사수에 이르자, 사수라는 건 강이름입니다. 물이 넘쳐버렸고 회에 이르렀을 때는, 회는 지명이겠죠. 도로가 붕괴해버렸으며 공두도 지명일 겁니다. 공두에 이르렀을 때에는 산이 무너져 버렸다. 그래서 곽숙이 이를 두려워해서 출정한 지 사흘이 지났는데 재앙은 5가지나 터졌다. 주왕을 정벌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이게 혹시 이제 은나라의 주왕을 정벌하는 게 하늘의 뜻이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죠. 이에 대해 은나라 주왕은 비간의 배를 가르고 기자를 옥에 가둬버렸다. 게다가 비렴과 오래 같은 간신배가 은나라의 정치를 좌우하고 있다. 무릇 상황이 이러한데 어찌 더욱더 주벌을 불가하다고 할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했다. 자, 그러다 드디어 말머리를 가지런히 해서 진격했으니 아침은 척에서 먹고, 척은 지명이겠죠. 밤잠은 백천, 이것도 지명이겠죠. 백천에서 잤다. 자,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는 목의 벌판이라고 했죠. 목은 지명이거든요. 그래서 목지야라 그랬는데 이걸 우리가 보통 목야라고 하죠. 자, 목의 벌판에서 앞장섰다. 선봉이 섰다. 주나라 군대가 북을 치자 주왕의 병졸들이 창대의 방향을 바꾸었으니 결국 주나라는 은나라 사람들을 이용해 주왕을 주살하는 것이 되었다. 주나라 사람들이 이르러가지고 뻥 하니까 은나라 사람들이 이제 우리 좆된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꾸로 진격해가지고 이제 은나라의 주왕을 자기 왕들을 잡아 죽였다는 거죠. 자, 따라서 주왕을 죽인 사람은 주나라 사람이 아니라 은나라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주나라는 은나라 병사들의 수급을 노획한 바도 없었고 은나라 병사들을 포로로 잡은 바도 없었으며 힘든 전투에서 열심히 싸웠기 때문에 상을 받은 자도 없었다. 주공은 본국으로 돌아와서는 삼혁을 만들기를 그만두었고 오병을 만들기도 그만두었는데 삼혁, 오병은 전부 다 병기들이에요. 자, 다만 천하를 하나로 합치고 노래와 곡을 바로 세울 뿐이었다. 주공은 이때 무와 상을 일으켰고 소와 호를 패했다. 요거는 노래 이름이겠죠. 무, 상, 소, 호 전부 다 노래 이름이겠죠. 그래서 온 세상에서 마음을 돌리고 세상을 받고 은나라를 저버리고 주나라에 감화되고 귀순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으니 사람들은 대문을 닫지도 않았으며 천하를 마음대로 다녀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당시의 상황이 이러했는데 무릇 주공이 또한 누구를 경계했다겠느냐. 그렇게 해서 순자는
손님이 얘기했던 세 가지 덕목, 그러니까 이제 공손했고 그리고 검약했고 경계했다는 게 세 가지가 다 구라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왜 특이하냐면요. 이게 왜 다시 얘기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주공에 대한 인식이 보통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공은 사실은 주나라 초기 사람이니까, 주나라 건국시대 때의 사람이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행적을 우리도 제대로 알 수가 없을 뿐더러 요때 이제 순자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공자도 마찬가지고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거는 이제 주나라 쪽 기록밖에 없는데, 주나라에 거의 뭐 시족 기억되는 사람이 주공이니까 주나라 쪽 기록이 그 주공의 기록을 정당하고 타당하게, 그러니까 아주 객관적이게 적어놨을 리가 없단 말이지. 당연히 미화했겠죠. 그리고 그 세월이 또 오래됐으니까, 세월이 또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미화됐기 때문에 주공의 기록, 주공에 대한 기록에는 선입견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자도 그렇게 얘기했고 논어에서, 그리고 맹자도 맹자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거든. 근데 순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순자는 애초에 이제 후왕론 같은 이야기들이 옛날 사적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지금 정치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고 본받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역사 인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공자나 맹자고, 특히 맹자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순자는 주공의 아마 그런 행적들은 이러이러했지 않았을 거고, 아마 현실적으로 그때 상황들을 이것저것 따져본다 그러면 주공은 이러이러한 사람, 예를 들면 이제 공손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고 검약한 사람도 아니었을 것이며 경계한 사람도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뭐 그 당시에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유가에서는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이 내가 알기로는 순자밖에 없습니다. 유학자 중에서는, 고대 유학자 중에서는 그거 순자밖에 없고요. 그래서 순자가 나중에 이제 한초에 이제 유학의 적통을 정할 때 맹자에 밀려서 이제 비주류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공자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공자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거를 쓴 건 아니에요. 순자는 공자를 항상 이제 성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기는 주공의 행적도 아니고 공자의 말도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원문 한번 볼까? 그래. 응지왈 시태, 이것은 분명히 비주공지행, 주공행적도 아니고 비공자지연, 공자의 말도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순자의 입장은 공자에서 자기에까지 이르기까지도 이제 몇백 년 좀 지났거든요. 한 100년, 200년 좀 지났나?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자의 말이나 그런 것들은 와전됐을 것이고, 아마 이제 맹자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자유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자는 거지, 공자의 다른 제자들의 헛소리로 아마 그 점철된 것일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인 거예요. 순자의 역사인식에는 틀렸다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공자나 아니면 맹자의 얘기가 틀렸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당시에 전국시대 말기에조차도 주공의 행적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미화되고 왜곡된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넘어갈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현실적인 인식 때문에 현실적이고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타당하지, 색다르기도 하고죠. 이런 인식 덕분에 순자가 이제 예를 들면 학원 선생님들처럼, 학원 강사들처럼 너희들 유학하면 이렇게 똑똑해지고 부유해질 수 있다라고 또 얘기하는 동기가 됐을 것이고, 그게 바로 이제 다른 유학자들하고의 인식의 차이를 극명하게 불러온 그게 아닐까,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주공의 이야기였고요. 아씨, 왜 이렇게 많냐? 아, 이 편 길다. 예, 여기까지네.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네, 너무 길다.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읽었는데 아직 대략 한 3분의 1쯤 남은 것 같아요. 더 이상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따가 밤에 다시 하든지 아니면 내가 내일 다시 이어서 할게요. 오랜만에 철학 산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얘기했던 대로요. 제 유튜브에서요. 요 블로그는 오른쪽 위에 보면 달마시안의 철학 역사 철학 이야기라고 있죠, 그죠? 요거를 검색하셔도 되고요. 여기 들어가시면 요 블로그가 뜨거든.
이 블로그에서 이제 철학산책했던 내용들은 다 다시 보실 수 있고 활자로 무엇보다 보실 수 있으니까 제 말보다는 그게 훨씬 이해하시는 데도 편할 거고 공부하시는 데도 편할 거예요.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뵙겠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자, 철학산책입니다. 아까 하던 거 이어서 할게요. 자, 순자 유효 편 하고 있었죠. 아까 제가 이제 객하고 순자 사이의 대화까지 읽었고요. 이제 나머지 한 3분의 1 정도 남았는데 그거 읽어보겠습니다. 자, 조보는 사람입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조보는 수레를 잘 몰기로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여마가 없었다면, 여마라는 건 수레를 의미해요. 수레. 여마가 없었다면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얘는 활쏘기로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활과 화살이 없었다면 그 기술을 드러낼 수 없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유는 대유, 여기서 대유란 말이 처음 나오나? 앞에 대유 나왔나? 앞에 성인밖에 안 나왔지. 유효가 아마 대유지효일 거라 대유지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죠? 자, 대유는 천하 사람들을 조일하기를, 조일이라는 것은 조율하고 통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일하기를 잘하는 사람이지만 백리의 작은 땅도 없다면 그 공적을 드러낼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수레가 튼튼하고 말이 좋더라도 하루에 천리나 먼 거리를 달리지 못하면 조보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활은 손질되어 있고 화살은 곧다 하더라도 활을 쏴서 저 멀리 작은 것을 맞추지 못한다면 얘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백리의 땅을 다스리더라도 천하를 조일해내지도 못하고 포악한 놈들을 다스리지도 못한다면 대유라고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대유의 필요 조건이다, 그런 말이죠. 대유라는 거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대유는 어떤 사람이냐? 저 대유는 비록 궁벽한 마을에 비루한 집에 응거하고 송곳을 둘 땅조차 없더라도 왕공이라도 그와 더불어 명성을 다툴 수가 없을 정도이며, 비록 대유가 백리의 땅을 다스린다 하더라도 천리나 되는 국가가 대유와 더불어 다투어 이길 수 없을 정도이고, 심지어 대유가 포악한 나라를 징벌하고 천하를 하나로 평정하려 했다 하더라도 대유를 망하게 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대유의 힘이다. 이게 바로 이제 대유지효가 되거죠. 대유지효가 되겠죠. 대유지효. 이게 바로 유효인 거죠. 유효. 자, 대유의 말에는 법도가 있고 대유의 행위에는 예가 있으며 대유가 하는 일에는 잘못이 없고, 간혹 고생하게 되더라도 대유는 유연하고 타당하게 대응한다. 또한 대유는 시절에 따라, 시절이라는 거는 이제 시대 변화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시절에 따라 입지를 옮기고 세상의 추세에 따라 눕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지만 천번을 움직이고 만번을 변화하더라도 대유의 도는 하나로 귀결된다. 대유가 어떤 사람인지를 따져본다면 바로 이러할 것이다. 대유가 곤공할 때는 그 처지가 소규들이 비웃을 정도이다. 소규라는 거는 속세 유학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잡다한 유학자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하지만 일단 대유가 한 번 일어서기만 하면 영웅 호골들은 감화될 것이고 쓸데없고 잡다한 놈들은 달아나버릴 것이며 삿된 설들을 일삼는 놈들은 대유를 두려워할 것이고 대유를 비웃었던 사람들은 자기 태도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러하듯 대유가 한 번 일어나면 천하를 통일할 만하고 곤공하더라도 자기 명성을 고결하게 세울 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라도 대유를 멋대로 죽일 수가 없고 땅이라도 대유를 멋대로 파묻어버릴 수가 없으며 거리나 도척이 날뛰는 세상이더라도 대유를 멋대로 더럽힐 수가 없다. 대유가 아니면 누구도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중리와 자궁이야말로 이런 사람들이었다. 중리와 자궁입니다. 중리와 자궁. 중리와 자궁이 바로 대유다. 대유라는 거는 그래서 아까 성인 나왔었죠, 그죠? 성인. 뭐 경사, 그 다음에 독후군자 이렇게 쭉 나오면서 성인 나왔었잖아요. 성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대유가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유해편에서 최고의 유학자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그 최고의 유학자는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성인인 거지. 성인은 뭐 공자나 이제 맹자 같은 사람들도 쓰는 말이기 때문에 좀 더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고, 대유라는 거는 저는 다른 책에서는 본 적이 없고요.
순자에서만 봤습니다. 저는 여기서 처음 봤어요. 그래서 좀 의아했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순자가 이제 독자적으로 쓰는 성인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서도 나오는지 잘 모르겠네. 나오면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마 개망신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중리하고 자궁을 바로 이제 대유, 그러니까 성인이라고 봤죠, 그죠? 자궁에 대한 얘기는요, 중리하고 자궁에 대한 얘기는 이미 그 B12자 편에 얘기가 나왔었죠. 예를 들면 이제 중리가 이제 공자를 의미하고 공자 아래에 예를 들면 자유, 자궁, 자사 뭐 이런 제자들이 되게 많은데, 증자도 있죠. 근데 그 제자들이 되게 많은데 자장도 있고, 그 제자들 중에 순자가 바로 B12자 편에서 자궁을 이제 바로 이제 공자의 적통으로 봤던 거지. 그 태도가 지금 대유편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유효편에서 나오는 겁니다. 앞에 나왔던 말 중에 앞부분, 지금 아까 내가 읽었던 부분 여기 보면은 이 다음에 오는 제1대 부지 즉 입즉 위즉인가? 위즉 일군 불능 독이 뭔지 모르겠네. 아무튼 요 글자 있죠, 그죠? 요게 B12자에 똑같은 말이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은 B12자 편하고 유효편하고 어떤 의미에서 좀 편집이 잘못되거나 됐을 수도 있거나 아니면 내용상으로도 사실 뒤에 자궁하고 중리가 나오니까 이어진 부분이 있다라고 할 만한데, 원래는 이제 한 편이었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B12자 편에서 여러 제자들을 비평하고 마지막에 중리하고 자궁을 높이면서 이제 고기에 대한 부연으로 대유라는 말을 썼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게 다른 편으로 이제 편집이 잘못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B12자 편하고 이제 그 여기 유효편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할 만한 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자 입장에서는 맹자는 보면은 그 학통이 공자, 증자, 자사, 그 다음에 자사의 문인, 거기다 맹자라 그랬으니까 사실 맹자는 이제 자궁계가 아니거든요. 자궁 쪽에서 내려오는 제자가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순자가 맹자를 보고 이제 등신아 그렇게 얘기했던 걸 수도 있습니다. 자궁 쪽 사람이니까 순자는. 근데 이제 그 서한초엽의 유학의 이제 대기가 다시 또 결정될 때, 그때는 맹자 쪽을 적통으로 봤기 때문에 순자는 일종의 이단처럼 옆으로 좀 비켜놨죠. 예, 옆으로 비켜놨습니다. 제 생각에 순자의 말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타당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되게 현실적이고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B12자 편을 참고하세요. B12자. 순자 6번째 편이고 제 블로그에도 있습니다. 자, 따라서라고 되어 있는데 요 다음 문단은 사실 앞에 내용하고 잘 이어지진 않아요, 제 생각에. 자, 따라서 속인이 있고 속유가 있고 아유가 있고 대유가 있다 할 수 있겠다. 앞에 속유하고 대유란 표현 나왔었죠, 그죠? 조금 이어지긴 하겠네. 자, 이렇게 등급을 나눠가지고 사람들을 나누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 사람은 이러이러하다, 이 사람 부류는 이러이러하다, 그런 얘기를 순자가 잘 써요. 잘 씁니다. 여기도 이제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부도 안 하고 뜻을 바룰 줄도 모르며 뜻을 바로잡을 줄도 모르고 부와 이익만 받아들이는 새끼들, 이런 놈들이 봐도 속인이다. 세상 사람들입니다. 속인. 옷은 크게 입고 띠는 헐렁하게 매며 관은 좁게 쓴다. 선왕을 대체로 본받았다고는 하지만 선왕이라는 것은 옛날 성왕들, 세상을 어지럽힐 정도의 술법일 뿐이다. 이상한 것을 배우고 난잡하게 굴고 다니지만 정작 호왕을 본받아 제도를 하나의 원리로 이해할 줄은 모른다. 예와 의를 받들어 시와 서의 뜻을 깊이 새길 줄도 모른다. 호왕이라는 거는 지금 세상의 성왕들, 지금 세상에서 정치 잘하는 왕들이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을 순자가 후왕이라고 해요. 후왕에 대해서는 사실 순자가 이제 예를 들면 후왕은 누구누구다 이렇게 지칭한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없어요. 지금까지 읽기로는. 난 지금 순서대로 읽어가는 중이니까 앞에 후왕에 대한 얘기들이 가끔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후왕에 대해서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사람은 주나라의 무왕, 문왕 이런 사람들을 이런 말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제 순자가 살았던 시대 혹은 이제 그 직전 시대에 상대적으로 순자에 가까운 시대에 왕들이 이런 말이다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제 생각에는 뒤에 게 맞는 것 같아요. 조나라 문왕, 무왕 뭐 이런 사람들 이런 노땅들이 이제 다 선왕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뭐 순자가 정작 그거를 직접 지칭해서 표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의문스럽네. 제가 참고한 책들이나 책과 참고한 번역들에서는 이걸 좀 혼란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순자의 시대라고 생각하고 지나갈게요. 그렇게 설명드리고. 자, 또한 그 의관과 행동은 이미 세속과 같게 되었는데도 그것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 비평과 주장은 이미 묵자와 다를 것이 없게 되었는데도 자기 공부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명쾌하게 구별할 줄도 모른다. 묵가에 대해서는 이번 편에서는 두 번째 나왔나? 앞에 이제 신도, 묵적, 그 다음에 해시 등석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순자 비판했었죠, 그죠? 묵가도 많이 싫어합니다. 묵적이 바로 묵가죠. 자, 선왕에 대해서 짓거리면서 사람들을 기만하여 입을 것과 먹을 것을 구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 헛소리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돈 번단 말이야. 딱 이제 학원 강사들인 거지. 자, 그렇게라도 자기가 만족할 만큼 재물을 모아 매 끼를 처먹을 만하게 되면 자기 처지에 만족하여 나댄다. 입으로 나대는 거. 자, 이런 놈들은 모름지기 힘 있는 자를 따르고 힘이 있는 자의 측근을 섬기며 힘 있는 자의 상객과 함께 어울린다. 상객이라는 것은 중요한 손님을 의미하겠죠. 자, 이런 놈들은 이런 생활에 얽매여서 평생을 포로처럼 살며 감히 다른 마음을 품어보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돈 벌고 입에 풀칠하잖아. 그러면은 거기 만족해가지고 다른 거 못한단 말이야. 자기 뜻을 세울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런 놈들을 바로 소규라고 한다. 소규, 세속의 유학자 뭐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교수들 중에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말이야. 교수들 중에 이제 연구비 받으려고 입 바른 소리 못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그런 게 이제 소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후왕을 본받아 제도를 하나의 원리로 이해할 줄 알고 예와 의를 받들어 시와 서의 뜻을 새길 줄도 알며 그 말과 행동에는 이미 큰 법도가 깃들어 있다 하지만 법도와 가르침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정리해서 명백히 밝혀내지는 못하고 견문이 아직 이르지 못한 곳을 유추해내지는 못한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니 안으로는 자기 내부로는 자신을 속이지 않고 밖으로는 남을 속이지 않는다. 이렇듯 현명한 자를 공경하고 법도를 경외하여 감히 나태하게 굴려 하지도 않는다. 이런 사람들을 바로 아유라고 한다. 아라는 게요, 경칭입니다. 경칭. 무슨 선생님 그런 말이에요. 혹은 아름답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존경할 만한 유학자 그런 의미겠죠. 자, 선왕을 본받고 예와 의의 기강을 세우며 제도를 하나의 원리로 이해할 줄 안다. 얕은 것을 보면 넓은 것을 알고 옛 것을 알면 지금의 것도 알며 하나를 알면 일만을 안다.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안다. 그런 말 있지. 자, 무언가가 진실로 인과 의에 해당한다면 설사 그것이 조수 속에 파묻혀 있더라도 짐승 속에 파묻혀 있더라도 백과 흙을 가리듯 분명히 구별해낼 것이다. 또한 갑자기 어딘가에서 아직 듣도 보도 못했을 기괴한 사건이 터지더라도 기강과 조례를 세워 그 상황에 대처할 것이기 때문에 그 사건과 대응에는 어떤 식으로든 의문스러운 점도 없을 것이다. 법도를 가져와 그 행위가 법도에 맞는지 견주어 보더라도 부절을 합치듯 법에 딱 맞아 떨어진다. 이런 사람들을 바로 대유라고 한다. 여기서 바로 대유가 또 나옵니다. 앞에 대유 나왔었죠, 그죠? 자, 그러므로 군주가 속인을 기용한다면 속인이란 건 맨 처음 나왔던 그 속인, 소규, 아유, 대유라 그랬지. 자, 속인을 기용한다면 만승지국이 망하고 말 것이요, 소규를 임용한다면 만승지국을 겨우 보존할 수 있을 것이며 아유를 쓴다면 천승지국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유를 모신다면 겨우 백리의 땅이라도 오래 유지하면 물론 3년 뒤에는 천하를 하나로 합치고 제후들을 신하로 두게 될 것이다. 만약 대유가 만승지국을 다스린다면 짧은 순간이라도 천하가 평정될 것이니 하루아침에 폐업을 이룰 것이다. 하루아침에 폐업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폐라는 거는 우리가 아는 그 군사적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그걸 보고 폐라 그러는데 보통 춘추호패 그러죠, 그죠? 유학에서는 폐를 나쁘게 봐요. 대체로 다 나쁘게 보거든요. 여기서는 뭐
그 손쉽게 할 수 있는 것, 유학자 정도면은 폐업은 사실 손쉬운 거다, 그런 의미에서 쓰는 겁니다. 사실 뭐 왕들이 전부 다 이제 폐업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그걸 제대로 못 이루니까 순자 입장에서는 맹자도 그렇고요. 정치만 바르게 되면은 어쨌거나 폐업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뭐 그런 맥락에서 봤다 보면 되겠습니다. 패는 그렇다고. 그 다음은 또 다른 내용이네. 요거는 순자의 일반론이에요. 일반론에 가깝습니다. 자, 듣지 않는 것은 듣는 것만 못하고, 듣는 것은 보는 것만 못하고, 보는 것은 아는 것만 못하다. 하지만 그냥 아는 것은 실천하는 것만 못하니 단일 행자를 써요. 배움이란 배운 바를 실천할 정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배움을 멈출 만한 때가 되었다고 하겠다. 멈출 만하다 그러는데요. 이거는 이제 되게 잘하는 경지, 최고의 경지, 뭐 그런 걸 의미하는 말이지. 실천하면 이치에 밝아진다. 그리고 이치에 밝아지면 성인이 될 수 있다. 성인이란 인과 의를 근본으로 삼고 옳고 그른 것을 타당하게 가리며 말과 행동을 정돈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 털끝만큼의 잘못도 저지르지 않는다. 성인이 이런 것은 별다른 도리가 있기 때문이 아니다. 배운 대로 실천하기 때문일 따름이다. 그래서 들었다 한들 보지 못했다면, 듣기만 했는데 본 적은 없다, 그렇다면 설사 넓게 안다고 해도 반드시 착오가 있을 것이요, 보았다 한들 알지 못한다면 설사 지식이 있다 해도 반드시 헛바람만 들게 된다. 마찬가지로 안다 한들 실천하지 않는다면 설사 열심히 공부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꽉 막힌 새끼가 되고 말 것이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면 그 지식이나 행위가 설사 타당하다 하더라도 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연찮게 맞췄다는 거야.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은 거요. 그런 식으로는 100번 해봐도 100번 모두 문제가 생기고 말 것이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모범으로 삼을 스승도 없고 준칙으로 삼을 법도도 없는데 뭔가 아는 게 있다 한들 도둑놈밖에 더 될 것이고, 용력이 있다 한들 도적밖에 더 될 것이요, 뭔가 할 줄 아는 게 있다 한들 반드시 난이나 일으키게 될 것이다. 생각을 잘한다 한들 반드시 이상한 말이나 짓거릴 것이고, 말을 잘한다 한들 반드시 남을 현혹하고는 할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와 달리 모범으로 삼을 스승도 있고 준칙으로 삼을 법도도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자. 이 사람은 아는 게 있다면 남들보다 빨리 세상의 이치를 이해할 것이고, 용기가 있다면 남들이 이 사람을 쉽게 경외하게 될 것이고, 뭔가 재능이 있다면 그 분야에서 남들보다 쉽게 권위를 얻을 것이고, 생각을 깊게 한다면 남들보다 쉽게 도리를 깨달을 것이고, 말을 잘한다면 남들보다 쉽게 자기 이론을 세우게 될 것이다. 따라서 스승과 법도가 있는 것이야말로 사람에게 큰 보배라겠고, 스승과 법도가 없는 것이야말로 사람에게 큰 재앙이라겠다. 앞에 있는 내용들은 듣고, 보고, 알고, 실천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요. 여기서는 그걸 배우는 과정에서, 요거 위에 거는 배워가는 과정인 거고, 밑에서는 배운 이후에 배워가는 과정에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혼자 책 보고 공부하는 것보다는 누군가한테 지도받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이야기는 사실은 권학편이나 수신편에서부터 쭉 이어져 오는 순자의 기조예요. 어쨌건 니들이 혼자 책 사물고 책 찾아보면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남들한테 지도 편달 받는 게 훨씬 좋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순자의 기본적인 기조인데, 그게 이제 뒤편에도 계속 이제 반복되는 거죠. 자, 계속 읽어보죠. 사람에게 스승과 법도가 없다면 본능만 좇게 되고, 사람에게 스승과 법도가 있다면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사람이 스승과 법도로서 자신을 개발하는 것은 그 사람의 노력에 달린 것이지 타고난 천성에 달린 것이 아니다. 천성은 그것만으로 사람을 온전히 바로잡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것도 특이한 건데 맹자하고 아주 다릅니다. 맹자는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 그랬습니다. 성선 그러잖아, 그죠? 그게 맹자의 대표적인 학설이라고 난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고. 순자는 반대로 옵니다. 그래서 맹자는요, 제대로 된 사람이 되려 그러면 자기 본성을 잘 다듬고 보존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순자는 반대로 자기 본성이 별거 아니라고 얘기해요. 자기 본성을 극복하기 많이 힘들고, 그리고 자기 본성을, 그러니까 본성 그 자체로 이제 예를 들면 성공하기는 많이 힘들고, 본성은 원래 게으르고 나태하고 못된 짓만 하려고 하니까 그걸 열심히 개발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하라 그러거든. 발전시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법도로서, 스승과 법도로서, 그러니까 자기를 개발하는 것은 그 사람의 노력에 달린 것이다. 타고난 천성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천성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열심히 노력하면 너희도 군자가 될 수 있고 너희도 인간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자 입장에서는 노력한다. 사람이 노력한다. 열심히 뭘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다른 학자들한테서도, 맹자나 이제 다른 학자들한테서도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는 기본적이긴 한데, 근데 순자만큼 중요하진 않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본성 자체가 어떻다는 얘기만 있지 본성을 바꿀 수 있거나 본성을 감화할 수 있다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본성이 어떤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나는 잘 모른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근데 내가 느끼기에 내 본성은 되게 나는 게으른 사람이고, 난 남들한테 이제 뭐라 그러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본성이라는 게 항상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이끌진 않잖아, 우리를. 그지? 그래서 나쁜 방향으로 보통 이끌게 되는데, 게으르면 그냥 밥 먹고 누워 처자겠죠, 그죠? 근데 순자는 그걸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네가 네 본성을 계속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네가 본성을 극복하고, 이게 바꾸는 게 아니죠. 본성을 극복하고 네가 얻고자 하는 예를 들면 명성 아니면 학문 뭐 이런 것들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이야기가 제가 알기로는 되게 중요하게 부각되는 지점은 순자의 성악설, 성악편 같은 그런 뒤쪽 편들인데, 일단 그 유효편에도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자, 그래서 여기 바로 뒤에 또 나올 겁니다. 자, 사람의 본성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통 그 성이라는 거는 본성이죠, 그죠? 요거는 유학에서는 되게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요. 범수야 안녕? 근데 순자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게 되게 특이한 점이에요. 하지만 학문을 배움으로써 점차 교화시켜 나갈 수가 있다. 반면 노력은 내가 본래 타고난 것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해볼 수는 있는 것이다. 뭔 문화 볼까? 이 씨부라카 원문이 어딘지 모르겠네. 원문에 불문, 아까 이게 듣는다 뭐 그런 얘기고, 용즉 무사법, 인무사법 즉 여기 아까 그 바로 전문단 얘기고, 성야자, 그렇지, 여기 있네요. 성야자, 성이라는 것은, 본성이라는 것은 내가 소라는 거는 뭐 이건도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뭐 아무튼 불능, 위라는 건 하다란 말이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바꿔본다 그런 말이겠죠, 맥락상. 불능,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게 역접입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가능하다. 뭐가 가능하냐? 교화할 수 있다. 본성 자체를 바꿀 수 없지만은 그래도 노력해가지고 극복할 수는 있겠다. 그런 말입니다. 적이라는 건 노력이죠. 노력을 얘기합니다. 쌓아간다 그런 말이니까. 비오소유야, 내가 원래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가위야, 내가 해볼 수는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순자의 입장이에요. 위대한 이야기죠. 동양철학을 처음 배울 때 배우는 분들이 성리학 같은 걸 배우시면, 성리학은 맹자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멀리 본다 그러면 맹자에서 내려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거기서 나 얘기하는 고루한 이야기들, 예를 들면 본성이 어떠니 저런 이야기, 뭐 칠정이 어떠니 사단이 어떠니 그런 이야기들 가지고 인생을 낭비하시게 되는데, 저 같으면 이제 순자 쪽 이야기들을 훨씬 더 생산성 있고, 그리고 지금 시기에도 훨씬 맞다고 난 생각을 하고 싶네요. 어쨌건 노력을 하면 바뀌는 거니까. 노력이라도 해봐야죠. 쉽게 말해서 노력이라도 해봐야죠. 자, 습속을 바로잡아. 습속이라는 거는 여러분의 습관, 그 다음 속성 이런 거. 습속을 바로잡아 나감으로써 본성을 교화시킬 수 있으며, 온전하게 마음을 쏟아서 딴 마음을 품지 않음으로써 노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올바르게 익혀 그것이 습관이 된다면 품고 있는 뜻이 바뀔 것이요, 올바른 습관이 잘 자리 잡아 그 상태가 오래 간다면 그 사람의 본바탕도 바뀔 것이다. 마음가짐이 전일에서 딴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신명의 이치를 깨닫게 될 것이고 온 세상과 통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흙을 쌓으면 산이 되고 물이 모이면 바다가 되고 아침과 저녁이 이어지면 한 해가 된다.
예를 들면 제가 되게 게으르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이걸 쓰겠다 이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이걸 내가 한 편 한 편씩 번역하게 되더라고요. 번역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한번 그 해볼 만큼은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뭐든지. 자, 지극히 높은 것을 하늘이라고 하고 지극히 낮은 것을 땅이라고 하며 우주에서 6방향의 끝을 극이라고 한다. 6방향이라는 거는요. 원문이 뭐냐면은 육지입니다. 육지. 여섯 가리킴. 지가 손가락 지자거든. 근데 이게 뭐냐면은 관용적으로 이제 위하고 아래 그리고 동서남북 이렇게 6방향을 얘기한대요. 뭐 중국 놈들이 그렇게 썼다네. 자, 이런 것처럼 그냥 보통 백성이더라도 옳은 마음을 온전히 다한다면 그런 사람을 성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런 성인들은 오래 구한 뒤에야 원하는 바를 얻고, 오래 구한다 라는 거는 오래 구한다라는 거는 이제 열심히 노력한 뒤에야 그런 말이죠. 보통 백성이라 그랬죠. 보통 백성이란데 원문이 이렇습니다. 도지인 백성인데 도라는 게 길도자거든. 길도하고 똑같은 글자입니다. 도지인 백성, 길가에 있는 아무런 백성 그런 말이에요. 이게 순자가 얘기하는 노력이라는 게요. 여기서 노력하고 그 다음에 뭐 마음을 전인하게 이제 노력하고 이제 수양하고 그런 것들이 그냥 이제 귀족들 그때 당시에 있던 귀족들이나 아니면은 왕공대인들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다 이제 적용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부처님이 뭐라 그랬지? 부처님이 한 말은 아닌가? 아무튼 그쪽 사람들이 이제 불교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잠깐만 나 물 좀 먹고 하자. 불교 쪽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모든 것에는 다 불심이 있다 그러잖아요. 대승불교 쪽 사람들이 그러겠구나. 대승불교 쪽 공부하는 분들이 모든 것에는 다 불심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모두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내가 그 부처님 말씀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거기서도 부처님 되는 게 이제 열심히 노력하라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순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인이든 대유든 간에 어쨌건 네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한 만큼 어쨌건 성과는 돌아올 거다. 뭐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잘 안 되더라도 어쨌건 한번 시도해 본다 그러면 뭔가 결과라는 게 생기겠죠. 자, 저 성인들은 오래 구한 뒤에 원하는 바를 얻고 오래 행한 뒤에야 원하는 일을 이루며 오래 노력한 뒤에야 고귀해지고 오래 마음을 다한 뒤에야 성인이 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어쨌건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서 성인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성인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이 무던히 노력한 결과이다. 적어도 사람은 김을 메고 밭을 갈다 보면 농부가 되고 쇳덩어리나 나무를 쪼개고 깎다 보면 공장이 되며, 공장이라는 기술자 말이지. 산업공상 할 때 그 공. 물건을 팔다 보면 장사치가 된다. 마찬가지로 예와 의를 이루도록 노력하면 군자가 되는 것이다. 공장의 자재로서 아버지의 일을 잊지 않는 자가 없는 것처럼 국가의 백성들은 자기 나라의 풍속을 꾸준히 익히게 된다. 따라서 초나라에 살면 초나라 사람이 되고 월나라에 살면 월나라 사람이 되며 중원에 살면 중원 사람이 된다. 그래서 서울 사는 새끼들이 서울놈이 되는구나. 우리 친구들 중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대학 간 놈들이 많은데 그런 놈들은 다 서울놈하고 비슷하게 되더라고. 자, 아무튼 이것은 타고난 천성이 아니라 그 지방의 풍속을 오랜 시간 동안 따르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서울 말도 쓰고 그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반대로 이제 전라도 사람이 대구에 와가지고 이제 오래 살다 보면은 대구 사투리를 조금씩이라도 쓰게 되겠죠. 바뀌는 거지. 쌓여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자, 그러므로 사람이 습관을 삼가야 하고 풍속을 익힐 때 신중해야 하니 노력과 습관이 중요한 줄을 안다면 비로소 군자가 된다. 반대로 타고난 성정을 따르고 배움이 부족하면 소인이 되고 말 것이다. 군자가 되면 언제나 편안하고 영예로울 것이고 소인이 되면 언제나 위태롭고 욕될 것이다. 무릇 사람으로서
편안하고 영예롭고 싶지 않은 이가 없고 또한 위태롭거나 욕되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 이가 없는 법이다. 그런데 오직 군자만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얻으며 소인들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날마다 불러들인다. 예를 들면 이제 영예롭고 편안한 거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은 군자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자기한테 굴러들어오고 소인이 되면 내가 원하지만 오히려 이제 나한테서 멀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제 욕만 먹을 거라는 거지. 자, 시에 이런 말이 있다. 무릇 정작 이렇게 좋은 사람은 원하지도 않고 쓰지도 않으면서 오직 저렇게 잔인한 사람은 돌아보고 또한 보살핀다. 이에 백성들은 나라가 차라리 어지러지기를 바랐으니 나쁜 짓인 줄 알면서도 태연히 나쁜 짓을 저질렀다. 이 말이 바로 그 말이다. 요 시는요, 시에 있는 대야의 상유라는 데 나와요. 원래 내용은 나라가 어지러워져가지고 백성들이 고생한다는 거, 뭐 그런 거고요. 인용된 부분만 본다 그러면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백성들이 차라리 나라가 뒤집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자가 인용한 거는 그냥 이제 뭐 저런 이제 심오한 비유는 없고 그냥 군자하고 소인의 행위를 대비하기 위해서 일부러 인용한 게 아닐까 싶어요. 좀 이건 불명확합니다. 나중에 강령술사들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해줬으면 좋겠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요거는 앞에 나왔던 거 비슷한 얘기입니다. 자, 이번엔 사람의 등위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한다. 그 뜻이 등위라는 건 등급, 뭐 순서 이런 거, MBTI 이런 거 있잖아 왜. 자, 그 뜻이 사사롭기를 면하지 못하면서도 남이 자신을 공정하다고 여기길 바라고 그 행위는 지저분하기를 면치 못하면서도 남이 자신을 수양한 사람으로 여겨주길 바라며 자신은 아주 어리석고 더러우며 속은 좁고 우매하면서도 남이 자신을 똑똑하다고 여기길 바란다. 이런 놈들이 바로 중인이다. 중은 무리중자입니다. 어중간한 사람들, 어중이 떠중이들, 그냥 보통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뜻으로는 사사로움을 참은 뒤에 공정하게 다잡을 만하고 그 행위로는 본성을 참은 뒤에 스스로 바로잡을 만하며 그 배우기로는 듣기를 열심히 한 다음에 재능을 얻을 만하다. 그 심성은 공정하고 스스로를 바로잡을 수 있으며 재능도 있다. 이런 사람들을 소유라고 한다. 작은 유학자, 소유. 자, 그 뜻은 항상 공정하고 그 행위는 항상 올바르며 그 식견은 세상의 이치와 통할 만하다. 이와 같다면 대유라고 할 만할 것이다. 대유가 또 나왔지? 성인하고 같은 말이라 그랬죠. 자, 대유는 천재를 곁에서 섬기는 삼공자리에 오를 만하고 소유는 제후의 대부와 사가 될 만하며 대부하고 사는요. 다 이제 하급 귀족들 혹은 이제 뭐 중급 귀족들 보면 되겠어요. 자, 중인들은 공장이나 농군이나 장사치가 될 만하다. 모름지기 얘는 군주가 신하들의 됨됨이와 기량을 판단하는 기준이니 사람의 등위가 모두 이렇게 나뉜다 하겠다. 갑자기 얘라는 말이 나오지? 좀 이게 난 의문스러워. 갑자기 얘가 나오잖아. 뭐 중인 뭐 그 소유 대유 뭐 이렇게 나누는 건 그런데 괜찮은데 얘라는 말이 언급이 없다가 갑자기 튀 나오잖아요. 그래 좀 난 이게 의문스럽네요. 왜 이런 글이 있을까? 대유가 나오니까 분명히 유효편에 들어올 얘기긴 한데 왜 이런 글이 있을까? 자, 이 마지막 문단입니다. 자, 군자의 말에는 어떤 범주가 있어야 하고 군자 행위에는 적절한 기준이 있어야 하며 이것도 적절한 범주라고 해주는 게 맞겠다. 자, 군자의 도리에는 일관됨이 있어야 한다. 정치를 구하는 말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국가와 백성을 편안히 보존하는 것 이하를 말하지 않고 의지를 구하는 말에 대해서는 말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사라는 건 하급 귀족입니다. 사가 될 수 있는 것 이하를 말하지 않으며 도와 덕을 구하는 말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후왕의 도리 이하를 말하지 않는다. 어떤 도가 3대의 도를 넘어서면 하은주를 의미하겠죠. 3대 이전의 것, 그러니까 허황되었다고 하고 어떤 법이 후왕의 법을 거슬면 바르지 않다라고 한다. 범주라는 거는 여기서
그 군자가 해야 할 말의 범주라는 거는 여기 있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얘기들은 해줄만 하고 여기서 더 조속한 얘기들, 여기서 더 이제 내려가는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그죠? 그런 얘기들은 군자로서 입에 올릴 필요가 없는 말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말이 높거나 낮거나 작거나 크거나 간에 이 기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렇듯 군자는 일정한 범주 안에서 자신의 의지를 마음껏 펼쳐야 한다. 그러므로 제후가 정치를 물을 때에는 국가와 백성을 안정시킬 만한 말도 못되면 제후에게 대답하지 않고, 필부가 학문을 물을 때에는 사가 될 만한 말도 못되면 가르치지 않으며, 백가의 설이, 백가라는 것은 제자 백가를 의미하겠죠. 백가의 설이 후왕의 정치에 미치지도 못하면 듣지도 말아야 한다. 무릇 이것을 보고 군자의 말에는 범주가 있어야 하며 군자의 행위에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까지가 유효편입니다. 길죠? 사실 그래서 이거 유효편 처음 시작할 때도, 처음 내가 번역을 시작한 게 8월 달이었는데 그때도 하기 싫었는데 그 사이에 우리 외할아버지하고 외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아예 그냥 손을 놨어요. 자, 아무튼 완성을 했으니까 됐고, 요까지가 본문이고요. 본문 번역이고요. 요 다음부터는 그 제 해설이거든요. 모든 글에 대한 해설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놨는데, 요 부분에서 대체로의 요 해설 부분의 요체는 제가 아무튼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본문을 얘기하는 중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좀 더 상세하게 한번 읽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제 블로그에 오셔가지고 쭉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다 열려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요 번역은 제가 직접 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다른 번역들이나 그런 거하고 비교해 보시면서 읽어보시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자, 유효편이었습니다. 유효편. 순자의 8번째 편이고, 순자의 9번째 편은요, 왕제라는 편인데요. 왕제, 왕의 제도 뭐 그런 말인데, 그거는 제가 다음에 또 번역이 끝나는 대로 그 주 주말에 다시 방송을 할게요. 번역이라는 게 이게 한 주에 하나씩 이렇게 뚝딱 하려고 너무 힘들더라고. 좀 텀을 조금 두더라도 성의 있게 좀 해보겠습니다. 그게 맞겠죠, 그죠? 나중을 위해서라도. 요 글은요, 달마시안의 역사 철학 이야기라고 구글에 검색을 하면 바로 이제 제 블로그가 뜨는데 거기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다른 글들도 있으니까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철학 산책은 다음 편이 번역되면 다시 돌아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